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야구계가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네. 네. 지난 10월 31일이죠. 아주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3 KBO 리그 정규 시즌 3위를 차지하면서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던 SSG가 김원영 감독의 전격 경질 소식을 알렸습니다. 3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구단은 김원영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독을 물색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었죠. 지난해 한국 시리즈 도중 당시 10개 구단 감독 가운데 최고 대우인 3년에 22억 원의 재계약으로 감독직을 2025 시즌까지 보장을 받았던 김원영 감독이었는데요. 계약 기간을 2년 남겨둔 채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정프로는 정말 전화통화 많이 했어요. 우리가 후속 취재도 참 많이 했죠. 네. 일단 정프로는 김원영 감독의 경질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즌 중에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설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 하고 그렇죠. 지난 시즌에 올 시즌 그래도 많이 힘든 속에서도 10월 달에 완전히 팀이 상승을 이끌어가면서 3위로 이제 시즌을 마감했지만 아쉽게 준 플레이오프에서 3패로 시즌을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우승과 3위를 한 감독을 경질시킨다라는 걸 솔직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 김원영 감독이랑 통화 아니에요.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도 여쭤봤는데 다들 뭐 통화를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뭐 당분간은 좀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문자만 드렸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자님 다음에 꼭 한번 뵐게요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네.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즌 중에 김원영 감독이 저가웃에서 표정 변화가 좀 많이 있다. 네. 이전과 달리 네. 좀 조급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하면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정말 힘든데 네. 초반에 너무 좀 잘 나가다가 막판에 조금 팀이 좀 어려워지면서 순위가 많이 밀리면서 뭔가 이게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뭐 당연히 감독이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팬들 입장에서도 김원영 감독의 어떤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경기 운영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질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 시즌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SSG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 보도 자료를 발표하면서 단언컨대 성적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절대 아니다. 팀 운영 전반과 선수 세대 교체 등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SG 고위 관계자 역시 구단주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이렇게 와 닿나요? 기사로는 그냥 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지금 뭐 아무리 리빌딩으로 한다고 하지만 추진수, 김강민, 노경은, 고효준, 그다음에 뭐 한유섬, 최종 다 베테랑, 김광현부터 다 베테랑들인데 리빌딩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면 지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뭐 은퇴를 한다거나 이런 기사들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선수들을 내년에 배제시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과연 왜 저렇게 기사를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구단주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SSG 구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 구단들이 이제 흔들릴 때 공통적인 거는 사공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뒷말이 많아요. 네. SSG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야 이런 팀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성적에 묻어갔겠죠. 그렇죠. 성적에. 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감독의 경질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치들이 남아있는 코치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코치 영입도 되게 중요하고 일단 감독도 새로 선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코치 스태프가 지금 다른 팀 봤을 때 엄청 지금 다 재정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SSG만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감독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만약에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네. 근데 감독한테 코치의 티오를 얼마큼을 줄 건지를 그것도 뭐 계약상으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겠지만 감독한테 코치의 티오를 다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1군 빼뜨리는 코치는 선임을 했다. 저도 처음 감독이 없는데. 네, 없는데 네. 코치부터 이 구단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의아합니다. 예. 네.
김원영 감독이 물러난 이후에 이제 SSG의 이제 최대 쟁점은 차기 감독입니다. 예, 이미 일부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새 감독 후보군으로 여러 인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SG의 김성년 단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고 김 단장도 이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먼저 저는 김원영 감독님의 경질의 결정이 네. 단장선에서 좀 결정됐는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더 궁금했던 거는 네. 사실 이렇게 됐을 때는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어느 순간부터 민경삼 대표의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없어요. 예. 솔직히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구단 대표가 단 한마디도 없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예. 네, 김성년 단장 이야기입니다. SS 구단 자체 프로세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단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잘라 말았습니다. 김성년 단장은 절차를 통해서 민경삼 대표이사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고 그 결과가 그룹으로 전달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원영 감독의 계약이 2년이나 남았는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유임해서 원래는 그랬었죠. 유임해서 경질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보셨어요? 아, 네네. 김성년 단장은 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NC의 그 젊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팀 내 많은 코치진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변화가 불가피했고 결국 감독 교체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김원영 감독님하고는 전혀 미리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네요. 아니요. 당연히 시즌 전에 김원영 감독과 올 시즌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김성년 단장 이야기니까 또 김원영 감독 이야기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대 교체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남은 30대, 40대 선수들에 대한 거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장 궁금하지 않아요? 굉장히 진짜 우리가 궁금합니다. 구단이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주축 선수들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선수잖아요. 그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세대 교체를 과연 어떻게 하겠냐 이게 가장 저는 궁금했는데 김성년 단장 이야기입니다. 세대 교체에 대해서 고참 선수라고 해서 모두 정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확 바꾸겠다는 방향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되 신구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단에 대해서는 신임 감독이 선임이 되면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세대 교체가 맞나요 이게? 이제 젊은 선수들이 더 올라올 수 있게끔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SSG 입장에서 추진수, 최정, 한유성 이런 선수들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추신수 선수하고 김경민 선수가 김성용 단장하고 따로 만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선수들의 거치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거는 김성년 단장의 설명인데 사실 고참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이 144경기 전 경기를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찐 선수와 김강민 선수가 계속 같이 가게 된다면 전 경기는 뛰지 못해도 후배들한테 굉장히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년 단장의 워딩은 두 선수가 계속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단에서 필요한다면 딱 그런 역할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재훈 들어왔죠, 최지훈 있죠, 우태곤이 있었죠, 여러 선수들이 한유섬이 있었죠, 외야 선수들이 많이 기용이 되면서 올해 그렇게 기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서도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김강민 선수가 은퇴를 할지 추인 선수가 은퇴를 할지 아니면 둘 다 뛰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계속 같이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김원영 감독이 경질된 이유가 앞으로 팀의 방향성과 세대 교체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경질됐기 리모델링 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결국은 그 구단의 방향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말이 조금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네. 김원영 감독도 예를 들면 젊은 선수를 운영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회도 더 네. 많이 주고. 근데 그 기회를 줬을 때 성적이 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우승을 위해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선수들을 더 또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김원영 감독 입장에서는 우승도 했고 선수한테 너무 고마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또 베테랑에 대한 또 예우도 필요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안고 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운 감독이 와가지고 이제는 팀을 리빌딩을 해야 되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결정권을 모든 감독한테 모두 줄 것이냐?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많이 뭐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많은 말들이 나오겠지만 뭐 향후에 내년 시즌 시작할 때 이렇게 큰 엔트리가 변동이 없다. 그러면 팬들이 정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 김성윤 단장이. 네. 바꿔도 똑같네라는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된다. 뭔가 변화는 있겠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감독이 이제 새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네. 한간에는 박찬호 선배 얘기도 나오고 수신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아니라고는 나왔었고요. 네. 네네. 그러면 구체적인 좀 후보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무슨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정프로가 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성년 단장 워딩입니다. 후보군을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다고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전직 감독, 해설위원, 구단 프런트, 역량 있는 코치 등 다양하게 후보군을 올려두고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구단의 방향성을 이해하면서 선수 육성 방향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인물, 즉 세대 교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지도자라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후보군 중에서 한 명이 LG 트윈스의 이호준 코치입니다. 네. 지금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정말 죄송한데 네, 어쩔 수 없는 건 이미 커뮤니티에서도 이름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성년 단장도 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그냥 이름을 딱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호준 코치도 후보군에 있습니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구단 프런트 출신 중에서 감독 후보군이 있다 그러면 야구인 출신 단장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승용 단장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네. 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 얘기도 제가 또 꺼냈습니다. 당연히 후보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제가 네. 디 인사이드 갤러리하고 MLB 파크하고 다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호준 저보고 다 해봤는데 네. 이호준 코치님의 어떻게 보면 말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선수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SK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고 인천 팬들도 이호준 코치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많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김원영 감독을 자르고 팬들의 이런 감정과 이런 팀을 잡아가는데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이호준 코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소문이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정프로의 의견입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제가 이호준 코치랑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연락 못 받았다고 해요. 네, 네. 네. 뭐 시리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SSG 구단에서도 뭐 후보군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직접 연락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SK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SK 코치들이 대거 나가게 되면서 뭐 SK 색깔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김선호 단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절대 그렇진 않다. 지금 우리 구단 내부에도 SK 코치들도 있고 SK 출신의 구단 프런트들도 있고 어떻게 그 색깔 지역을 할 수 있느냐. 베이스 자체가 SK인데 네. 그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감독 선임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네네. 네. 김선우 단장은 감독 최종 발표 시기에 대해서 먼저 KBO에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이 한창인 지금 SS 감독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시리즈라고 그랬거든요. 시리즈라면 한국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네. 시리즈 안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하면서 그럼 한국 시리즈 때 만약에 뭐 감독이 결정되면 물론 발표는 시리즈 끝나고 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 전에 소문이 다 나고 이미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단독 누구누구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시리즈 전에 결정이 나서 그 감독이 새로 가는 감독이 벌써 구단에 네.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코치들도 누구를 데리고 갈 건지 뭐 짜야 되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감독이 선임되면 그 다음 코치가 바로 발표가 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면담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네. 예. 그리고 구단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지금 손시영 코치가 이제 SSG 2군 감독으로 가게 됐잖아요. 네. NC 다이노스에서 쿨하게 보내줄 수 있었던 건 물론 이제 뭐 연수 비용을 돌려받긴 했지만 그래도 구단주랑도 뭐 연락도 하고 임선환 단장을 비롯해서 정말 구단 관계자들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로 또 강인권 감독과도 식사를 또 따로 하면서 되게 진짜 아름다운 이별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만약에 SSG 뭐 1군 코치나 뭐 2군 코치나 뭐 이랬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감독이었기 때문에 NC 입장에서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시영 감독도 너무 이 비난이 좀 많았잖아요. 정말 감독으로서 한번 역량을 펼쳐보고 싶었기 때문에 NC 구단에 양해를 구했고 너무 잘 받아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